안녕하세요. 캐드쟁이 AI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KS 규격 요소, 그래서 그 중에 V벨트 풀리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일단 V벨트 풀리를 이제 전선응용 기재도 기능사 지금 제가 풀고 있는 예제에서 그릴 차례가 왔죠. 그 전에 이제 V벨트 풀리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러고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 V벨트 풀리가 해주는 역할이 뭐냐인데, 일단 V벨트라는 걸 먼저 알아야겠죠. 일반적으로 이제 V벨트 풀리의 형상이 나오면은 바로 이제 도면에 그려져 있는 형상 자체로 이제 구분이 갑니다. 그래서 지금 풀리에 보면은 이렇게 V자의 홈이 나져 있어요. 저 V자 홈에 이제 V벨트라는 게 껴지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V벨트 풀리가 회전을 하면서 마찰에 의해서 V벨트를 마찬가지 돌려주고, V벨트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쪽에 또 하나의 V벨트, 그러니까 양쪽에 이제 두 개의 V벨트를 걸어놓는 거죠. 걸어놓고 이제 한쪽에서 동작을 하면은 그 구동을 이제 다른 쪽에다가 전달을 해준다. 그래서 동력 전달을 해주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V벨트라고 하는 걸 이제 어디서 많이 볼 수 있냐면, 요새는 좀 보기가 좀 힘들어졌지만 경운기 같은 거 보면 많이 볼 수 있을 거예요. 경운기 말고도 이제 산업용 기기에서 많이 사용이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는 게 경운기일 거예요. 그래서 경운기의 엔진 쪽에서 이제 연료를 가지고 회전 운동을 발생을 시키면 그걸 이제 바퀴라든가 이제 다른 쪽에 전달을 해주기 위해서 이제 경운기 한쪽 측면에 보면 V벨트 풀리가 두 개가 달려 있고 그 사이에 고무줄이 걸려 있습니다. 검은색 시꺼먼 고무줄이 걸려 있죠. 그 시꺼먼 고무줄을 V벨트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 V벨트를 낄 수 있는 풀리 회전체를 이제 V벨트 풀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V벨트 풀리가 나오면 이제 특징적으로 하나 더 나오는 게, 자격증 시험에서 그런데 자격증 시험에서 이제 M형이라고 나와 있고요. 실제 아마 제품 도면에서는 저렇게 M형이라고 써져 있지 않고 파트 리스트 쪽에 아니면 그 단품도 쪽에 이게 이제 M형이다 무슨 형이다 뭐 그런 형식이 써져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고, 일단은 V벨트가 이제 이렇게 생긴 건데,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뭐 이쪽에 원형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원형이 하나 있으면 요 사이에, 그러니까 이게 이 두 개가 다 V벨트 풀리죠. 이것도 V벨트 풀리, 이것도 V벨트 풀리다 라고 한다면 요 사이에다가 이제 이렇게 고무링을 걸어준다. 그래서 만약에 이쪽에 동력을 줘가지고 이쪽을 이렇게 회전시킨다 그러면 이제 요 고무링도 같은 방향으로 회전을 마찰에 의해서 회전을 하게 될 거고, 그러면 얘도 이제 똑같이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된다. 이렇게 해서 동력을 전달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단지 이제 V벨트 풀리라는 거는 순수하게 V벨트와 V벨트 풀리 사이에 존재하는 마찰력만 가지고 동력을 전달을 해줍니다. 앞에서 먼저 설명했던 이제 키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했을 때, 우리가 단순히 마찰에만 어떤 동력을 전달하는 걸 의지한다고 한다면 중간에 슬립이 발생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조건이 안 맞으면 풀리는 돌지만 바깥에 있는 V벨트가 돌지 않는다든가, 서로 이제 마찰력보다 더 강한 힘이 작용을 해가지고 뭐 V벨트가 고정이 돼 있다. 그래서 풀리는 도는데 V벨트는 돌지 않는다. 이런 슬립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동력을 100% 완전하게 전달하기엔 다소 좀 좋지는 않다라는 거죠. 확실성이 좀 떨어져요. 이제 그런 게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V벨트 풀리를 쓴다고 해서 동력 슬립 현상이 이렇게 많이 일어나느냐? 그러진 않아요. 마찰력 자체가 이제 좀 세게 작용할 수 있게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진 않지만, 어찌됐든 간에 슬립은 존재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그래서 동력을 온전하게 전달하지 못할 수도 있다. 대신에 이제 V벨트를 사용하는 이유는, V벨트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무줄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V벨트라는 것 자체의 이제 규격이 그렇게 까다롭지가 않아요. 까다롭지 않아서 만약에 이제 내가 사용하고 있는 V벨트가 파손이 됐다. 급작스럽게 파손이 됐는데, 만약에 이 V벨트와 동일한 조건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대체품이 중간에 뭐 무슨 끈이라든가 로프라든가 뭐 그런 걸로 존재한다고 하면 그 형태랑 그 사이즈가 딱 정확하게 맞지 않아도 잠깐 일시적으로 잠깐 이제 급한 대로는 대체해서 쓸 수 있다.
그리고 이 전체적으로 이제 저거를 걸어주기 쉽다. 왜냐면 금속으로 딱딱딱 사이즈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고무기 때문에 살짝 늘어난다든가 살짝 줄어든다든가 뭐 그런 것도 있고, 고무로 돼 있는 끈이기 때문에 이제 좀 긴 고무끈이 있다 그러면 중간에 잘라가지고 녹여서 붙여가지고 대체품을 잠깐 만들어 쓸 수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운영하는데 유두리가 발생을 하게 되고 운영하기 좀 편하다라는 조건에서 V벨트를 이제 쓰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제 동력 전달이 진짜 완벽하게 1대1이 아니고 중간에 약간 손실이 발생해도 무방하다라는 조건 하나를 단서를 붙여놓고, 그러면서 소재에 이제 너무 연연하지 않고 그 순간순간 발생하는 비상 상황에서 임기응변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동력 전달 장치, 동력 전달을 해줄 수 있는 매개체를 원한다고 한다면 V벨트를 쓸 수가 있어요. 이제 V벨트가 있는데, 이 V벨트 풀리가 이제 KS 시험 때 볼 수 있는 KS 규격표에는 이제 형태가 어떻게 나오냐면, 보면 이제 M형, A형, B형 이렇게 세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세 가지로 나와 있는데 저게 전부가 아니고 더 있어요. 이게 A, B, C, D, E까지 있습니다. E까지. 그리고 이제 A가 가장 작은 거라, 기본적으로 이제 기본 포맷에서 가장 작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V벨트의 크기가 가장 작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지금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KS 규격표 쪽에 보면 좀 다른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B로 가면 이제 A보다 한 단계 큰 사이즈의 V벨트다. 그리고 C로 가면 B보다 더 큰 사이즈의 V벨트다. 그다음에 D로 가면 더 큰 사이즈. 그다음에 최대 크기가 이제 E까지 간다. 그래서 이제 적용되는 고무 줄의 크기, 단면적이라고 하죠. 단면적이 클수록 이제 A, B, C, D, E까지 가는 거고, 얘네들이 이제 표준 사이즈고, 그 앞에 있는 M은 뭐냐? M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미니의 약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미니추어. 그러니까 즉 일반적인 사이즈보다 작은 사이즈를 얘기해요. 일반적인 사이즈보다 작은 사이즈의 개념으로 해서 M이라는 형번이 있습니다. 그래서 A보다도 더 작다. A보다 더 작은 형태의 M형이 존재를 한다라고 돼요. 이제 일반적으로 시험 때 볼 수 있는 KS 규격표는 이렇게 정리가 돼 있고요. 이제 이거 진짜 KS 규격으로 가보면 이제 어떻게 정리가 돼 있냐면, 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돼 있습니다. 자, 아까 얘기했듯이 미니추어 M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본 사이즈로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고, D가 있고, E가 있고, 아까 표에서 볼 수 없던 게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있는 게 뭐냐면, V벨트의 두께, 참고사항이라고 나와 있죠. V벨트의 두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두께가 5.5, 9, 11, 14, 19, 25.5. 그렇죠. 점점점 커지죠. 그래서 이제 V벨트의 크기에 의해서 나눠지고, 당연히 이 V벨트의 단면적 같은 경우는 적용되는 하중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렇죠? 하중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러니까 전달해야 되는 운동력, 토크가 높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단면적이 커져야 될 거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골라줄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 표 보는 건 이제 호칭 지름이라는 게 나오는데, 호칭 지름 같은 경우는 이제 요 V벨트의 제일 바깥쪽 지름을 얘기하지 않고요. 중간에 있는 요 중심선으로 표현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이제 호칭 지름이라고 해요. 호칭 지름이 기준이 되고, 이 호칭 지름에 의해서 이제 K값, K0 값이 나오는데, 바깥쪽으로 K값만큼 더 돌출이 되고 안쪽으로 K0만큼 더 들어온다. 뭐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호칭 지름은 요 사이에 있는 요 중심선에 해당하는 지름을 얘기를 하고,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규격에 맞춰서 나머지 지름들이 발생을 한다. 그래서 이제 D 같은 경우는 이제 제일 외곽, 외륜 직경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호칭 지름, DP를 맞춰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DP로 설계를 하고, 호칭 지름으로 설계를 하고, 나머지는 이제 거기에 관련된 K와 K0를 적용을 해서 V벨트 형태를 만들어준다라는 거고, 지금 이제 일반적으로 나와 있는 게 이렇게 보결, V홈 자체가 2개 이상으로 존재를 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M형 같은 경우는 요 사이에 이제 간격 띄워주는 값이 이 값이라고 돼 있는데, 이 값이 없습니다. 없고 뒤에 가로치고 이제 이렇게 주소가 붙어 있는데, 그 주소는 이제 M형은 원칙적으로 한 줄만 걸친다. 즉 M형일 때는 두 줄을 걸치지 않는다. 왜냐하면 가장 작은 사이즈이기 때문에 여러 줄을 걸칠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토크가 높아서 여러 줄을 걸쳐야 된다. 그러면 M형을 쓰는 걸 유지하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A형으로 가야 된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돼요. 근데 여기서도 원칙적으로라는 말이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M형에서 복렬을 쓰는 경우가 설계를 하면 아예 안 된다는 아닙니다. 재고 관리라든가 그런 이유에 의해서 우리 이제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다른 장비들은 전부 다 M형을 쓰고 있는데,
특수하게 얘만 좀 토크가 높아가지고 V벨트 플리를 써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걔 하나 때문에 A형을 선정한다 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 관리되는 V벨트가 M형도 하나 관리가 돼야 되고 A형도 하나 관리돼야 된다. 이러면은 그거 하나 때문에 추가적으로 V벨트 하나가 더 추가가 되고 V벨트의 형식이 하나 추가가 되고 그거를 이제 재고적으로 관리해줘야 된다. 그런 번거로움이 발생을 한다 그러면 M형을 가지고도 복료를 구성하셔도 됩니다. 근데 정해져 있는 이 값은 없어요. 이 값은 없으니까 이 값은 이제 본인이 적절하게 잘 선정하셔야겠죠. 기본적으로 요 간격값은 이제 V벨트 두 개를 걸었을 때, 이때 V벨트의 사이즈를 보셔야 돼요. V벨트 두 개 걸었을 때 두 개의 V벨트에 일단 간섭이 발생하지 않는 선에서 좀 충분하게 넓게 벌려가지고 적용을 해주시면 문제가 안 되고요. 마찬가지 나머지 복렬이 가능한 애들도 여기 기본적으로 이제 이 값이 주어지긴 하지만 이 값은 이제 최소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정해진 값보다 약간 더 넓게 간격을 벌려서 적용을 하는 건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제 기준으로는 이렇게 잡아주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설계를 할 때는 이 값 설계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주어진 값에 맞춰서 설계를 해요. 거의 대부분 이 값에서 벗어나게 설계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근데 이제 뭐 특수한 목적에 의해서 벨트 사이의 간격을 좀 넓게 벌려야 돼라고 한다면 이거보다 넓게 벌리는 경우는 있고요. 이거보다 더 좁게 하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좁게 하게 되면 걸쳐지는 V벨트 사이에 간섭이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하지 않고 이제 여기 있는 이 값은 최소 값으로 존재한다. 즉 이거보다 더 큰 값을 적용해 주는 건 무방하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설계를 할 때는 여기 작용되는 토크가 얼마냐, 그리고 이제 거기에 내 V벨트를 얼마로 설정을 할 거냐인데 기본적으로 봐야 되는 건 호칭 지름 쪽에 보면은 M타입 같은 경우는 50 이상이 최소예요. 50 이상이 최소이기 때문에 만약에 요 V벨트에 있는 호칭 지름이 50보다 작아야 한다 그러면 조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저 50보다 작게 설계되는 건 없어요. 만약에 그보다 더 작아져야 된다라고 한다면 특수 설계로 들어가게 되고 이제 V벨트 자체도 특수품 M보다 더 작은 사이즈의 V벨트 하나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호칭 지름을 다시 지정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해요. 그래서 만약에 저기 있는 최소 지름보다 작다라고 한다면 스페셜 제작을 좀 고려를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M형은 이제 50부터 커버를 합니다. 50부터 커버하고 이제 A형 가면 71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70보다 작은 경우는 무조건 M형을 쓸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70보다 작은 경우는 무조건 M형을 쓸 수밖에 없다. 70 이하는 M형을 쓸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는데 거의 대부분 첫 번째 줄은 겹치지 않아요. A, B, C 뭐 겹치지 않고 이제 두 번째 줄부터 서로 겹치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판단을 할 때 줄수를 그러니까 토크를 전달을 해주는데 줄수를 늘릴 거냐 아니면은 줄수를 줄이고, 그러니까 여러 줄이 걸치는 거를 복렬로 이렇게 여러 홈을 파는 게 아니라 한 홈으로 끝낼 거냐에 따라서 만약에 동일한 토크 조건인데 한 홈으로 끝내겠다 그러면 좀 큰 거를 선정을 하게 되고, 한 홈으로 끝내지 않고 두 홈으로 가겠다 그러면 동일한 조건인데 작은 거 해가지고 복렬로 구성을 한다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좀 권장이 되는 건 단열로 구성하는 거. 그러니까 토크가 높은 경우 복렬이 아닌 단열로 구성되는 거는 공간적으로는 좀 세이브가 되죠. 왜냐하면 한 줄만 걸치니까 이게 홈이 하나만 파이니까 플리의 두께 자체가 얇아지니까 공간적으로는 좀 메리트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공간이 좁고 토크가 높다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V벨트의 종류를 이제 A가 아니라 뭐 B로 써야지 좀 키운다든가 그렇게 많이 선정을 하고요. 만약에 이제 공간에 제약이 없다라고 한다면 가능하면 단열을 쓰는 것보다 복렬을 쓰는 걸 권장을 합니다. 복렬을 쓰면 좋아지는 이유가 뭐냐면 복렬을 쓰게 되면 이게 마찰에 의존해서 제가 회전을 한다 그랬고 거기에서 슬립이 발생한다고 그랬는데 복렬을 쓰게 되면 슬립이 발생할 확률이 줄어듭니다. 만약에 두 줄 중에 한 줄이 슬립이 난다 그래도 나머지 한 줄은 여전히 걸려 있기 때문에 두 줄이 동시에 슬립이 나는 경우는 그렇게 쉽게 찾아볼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동력 전달을 좀 더 제대로 해줄 수 있다. 그래서 공간이 충분하다 그러면 기본적인 설계의 방향은 단열이 아니라 복렬로 구성할 수 있는 형태로 가주는 게 좋고요. 이게 공간적인 제약이 너무 커서 V벨트의 두께가 너무 두꺼워지면 안 된다라는 단서 조항이 붙게 되면 그때는
V 벨트, 사용되는 V 벨트의 두께를 키워가지고 그 토크를 대응을 해야 된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그런 개념이고, 이제 최초 설계될 때의 개념을 보시면 이제 이런 식이에요. 만약에 내가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M형을 써도 된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이제 해주는 건 뭐냐면 지름을 얼마짜리를 할 거냐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지름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게 V벨트는 반드시 V벨트 풀리가 두 개가 설계가 돼요. 우리 이제 시험 문제에서는 무조건 하나밖에 안 나오겠지만 실제 사용을 할 때는 뭐냐면 V벨트를 이쪽 풀리하고 저쪽 풀리 두 개의 풀리에 걸쳐주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두 개 이상의 풀리가 나오는데, 만약에 이제 가장 작은 풀리의 이제 호칭 지름을 제일 작은 50으로 하겠다. 그러면 이제 여기 반지름 25니까 25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요만큼 떨어져가지고 한 요 정도, 요 정도 위치에 대략적으로 요 정도 중심 위치에 이제 풀리가 하나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이 풀리는 여기서도 마찬가지 쓸 수 있는 게 가장 작은 게 이제 25, 지름이 50짜리인 풀리를 쓸 수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얘랑 얘 사이에 이제 1대1의 조건이 존재를 합니다. 1대1. 그러니까 얘가 한 바퀴 돌면, 이 V벨트 풀리가 한 바퀴를 돌면 이 V벨트 풀리 똑같이 한 바퀴를 돌 거예요. 그러면은 얘 만약에 이쪽에 이제 모터가 달려 있다. 그러면 이쪽에 모터 속도가 뭐 30rpm이다. 아니면 뭐 40rpm이다.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 30rpm, 40rpm. 뭐 그렇게 똑같이 속도가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모터가 회전하는 회전수는 별도의 이제 제어, 뭐 인버터 제어라든가 아니면 서버 모터를 사용을 한다든가 서버 제어를 한다든가 뭐 그러지 않는 이상은 모터의 회전량은 정해져 있어요. 일반적인 모터들은 별도의 이제 제어 장치가 붙지 않는 이상 기본적으로 회전량이 정해져 있고, 일반적으로 이제 산업에서 사용을 할 때는 그 정해져 있는 회전량을 가지고 그냥 그대로 씁니다. 왜냐면 별도의 전자장피를 붙이거나 이제 속도 제어를 붙이게 되면 제어 자체가 복잡해지고 이제 어려워지게 되는데, 그런 개념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제 모터가 가지고 있는 속도를 그대로 쓰는데, 모터 속도가 너무 빠르다. 여기에 모터가 붙는데, 만약에 여기다가 이제, 자, 이렇게 해놓을게요. 자, 여기가 모터축이다. 대충, 이렇게 M이라고 대충 그려놨어요. 모터축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여기 도는데, 모터의 회전 속도가 너무 빠르다. 너무 빠르다. 그래서, 이 속도를 좀 줄여야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쪽 V벨트의 직경을 키웁니다. 그래서 이쪽 V벨트를 70, 이거 반지름이 70이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이제 지름이 70으로 이제 키워주게 되겠죠. 여기가 35 이렇게 되면, 만약에 이제 이런 식으로 걸어주게 되면 얘가 한 바퀴 돌 때 얘는 한 바퀴를 돌지 못할 거예요. 그쵸? 결국은 이제 원주 가지고 계산을 하게 되는데, 원주 B를 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얘의 원주는 되게 짧고, 얘의 원주는 얘보다는 더 길고, 그러니까 얘가 한 바퀴를 돌아서 원주를 소화하게 되면, 얘의 원주는, 한 바퀴를 못 도는 상태가 되죠. 이렇게 되면 뭐 어떻게 돼요? 감속이 됩니다. 이런 걸 이제 감속비라고 하죠. 그래서 V벨트를 사용할 때, 이제 구동 모터보다 그 종속되는 부분, 종속 풀리가 직경이 더 커진다라고 하면 감속이 붙게 되고, 만약에 모터의 회전수가 모자란다, 이쪽에서 좀 더 빠르게 회전을 해야 된다 그러면 가속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거랑 반대로 이제 요게 50이 최소 직경이니까 이제 반대로 여기 모터 쪽에 있는 풀리를 지름 70인 걸로 키워주게 되죠. 그러면 이제 얘 모터 쪽이 한 바퀴 도는 동안 얘는 한 바퀴보다 더 돌게 되겠죠. 한 바퀴보다 더 돌게 되니까 이렇게 되면 속도가 더 빨라진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감속을 조정을 해줄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V벨트 풀리를 설계를 할 때 구동과 종동을 모두 같이 놓고 생각을 해야 돼요. 구동과 종동을 같이 놓고 생각을 해야 되고, 그렇다고 이제 무조건 이 최소값을 가지고 선정을 하는 거냐, 그렇진 않아요. 왜냐면 이 이제 풀리의 직경에 따라서 걸리는 토크라든가 그런 것들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토크 값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다 확정을 해서 이제 최소 사이즈의 풀리를 정하고, 거기에서 이제 감속이 가야 되느냐 가속이 가야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종동 또는 이제 모터 쪽에 있는 풀리의 사이즈를 좀 더 변화시켜 줄 수 있습니다. 어쨌든 기본적으로 V벨트 풀리를 설계할 때 나오는 건 V벨트의 호칭 지름이 나오게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지금 제가 70 지름을 70으로 했죠. 70에 M 타입을 쓴다고 하고 가정을 하고 생각을 하면, 이쪽 설계가 70으로 끝났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측면도를 한번 전개를 해보죠. 측면도를 한번 전개를 해보면 이렇게 되는데, 자, 지금 요 70이라는 게 제가 호칭 지름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쪽은 무슨 선이냐면 당연히 중심선이 될 거고요. 그렇죠? 그러면 MA. 자, 지금 여기 그려진 원도 형상이 가진 원이 아니라 호칭 원이니까 이렇게 중심선으로 표현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M 타입이라 그랬고, 지금 직경이 70이니까 호칭 지름이 50에서 70 이하예요. 이게 구분이 되는 게 뭐냐면 이거에 따라서 여기 파지는 각이 달라집니다. 다른 것들은 달라지는 거 없어요. 다 똑같아요. 오로지 각만 달라지는데, 만약에 70이라 그러면 요 이제 사이 각이 요 알파가 이제 34도가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설계가 된다. 각도의 차이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34, 36, 38 뭐 이렇게 돼 있고, 다 이제 비율적으로는 거의 비슷하고, D부터는 이제 34라는 각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제 30에 38, 그 다음에 36에 38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지금 이게 70이니까 보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해줘야 되는 게 K값 위로 V벨트의 이제 외경은 지금 호칭 경에서부터 K값이 2.7이니까 옵셋 2.7이 돼요. 2.7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MA 여기가 이제 외경이 되는 거죠. 외형선을 바꿔줄게요. 외경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제 주어지는 게 뭐냐면 또 한 가지는 이제 F값. F값이 주어져. 그럼 F값 같은 경우는 이제 다 합치면 똑같으니까 9.5라고 돼 있는데, 이 F값은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이것도 최소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최소값. 여기 9.5 써 있는데 이 적혀 있는 9.5가 최소예요. 그러니까 못해도 9.5mm는 나와야 돼. 왜냐면 저게 9.5보다 작아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요 두께, 요 부분의 두께가 얇아지게 되죠. 근데 이제 얘가 V벨트 풀리로서 구동을 할 때, 요 부분이 파손이 안 되게, 파손이 그 힘을 버티면서 파손이 안 되게, V벨트가 요 사이에 이렇게 껴지잖아요. 껴지면 얘가 회전을 막 하고 동작을 하게 되면 얘가 자꾸 바깥으로 나가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서 이 벽을 밀게 되는데, 요때 요 벽이 너무 얇아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힘을 못 버티고 저희가 깨진다든가 아니면 부러진다든가 뭐 뭉그러진다든가 그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두께가 일정 두께가 나와야 되는데, 그 최소값을 정해주는 게 바로 이제 요거라고 보시면 돼요. F값이다. 기본적으로는 F값이 9.5 이상은 가야 된다. 근데 9.5 딱 맞춰야 되는 게, 나 9.5 싫어. 나 10으로 갈 거야. 9.5보다 큰 건 상관없어요. 대신 9.5 싫어. 난 8로 갈 거야. 그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는 안 돼요. 9.5가 최소값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여기서 옵셋 9.5를 적용을 한다. 이거보다 더 큰 거는 상관없다. 그렇죠? 자, 그래서 저는 한쪽으로만 적용을 했습니다. 왜냐면 이게 어차피 좌우 대칭이 될 거니까요. 좌우 대칭이 될 거니까 한쪽으로 적용을 했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제 여기서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밑으로 파지는 깊이가 K0입니다. K0면 K0는 6.3이죠. 그래서 옵셋 6.3이에요. 여기까지 파지는 거고, MA 자 얘도 외형선으로 바꿔줄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 각도를 적용해줘야 되는데, 각도를 적용해주는 기준이 이제 L0입니다. 근데 L0가 지금 어디 걸쳐 있냐면 여기. 그쵸. 이게 뭐냐면 이 경사가 V홈의 경사가 요 호칭 지름 위치에서의 거리가 얼마냐? L0예요. 이거 간혹가다 잘못 봐가지고 L0가 이렇게 돼 있는데 요 외곽을 L0로 잡아서 그리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요 안쪽을 L0로 잡아서 그리시는 분도 계시고, 도면이 이렇게 돼 있으면 이제 요게 요 선하고 요 선하고 겹친 교차점을 지칭한다라는 거를 시각적으로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대부분 이제 처음에 하시는 분, 개념이 조금 없으신 분들이 간혹 실수하는 게 이게 거기를 지칭한다라는 걸 잘 모르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여기 그려진 호칭 지름하고에 이제 닿는 부분이니까 L0 값을 보면은 8이에요. M타입은 8이니까, 그러면 지금 요게 중앙이잖아요. 중앙이니까 간혹가다 여기서 또 실수하는 게 옵셋 해가지고 8 해가지고 그리시는 분들 계세요. 이렇게 8 해가지고 그리시면서 여기서 이제 사선을 이렇게 뽑으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게 아니라 뭐예요? 이게 가운데 V홈이 나 있는 중앙을 기준으로 좌우로 8이니까 얘는 이제 옵셋 4가 되는 거죠. 4가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각도가 34도. 34도도 마찬가지 여기 경사와 여기 경사 사이 각도예요. 이게 한쪽 각도라고 생각해가지고 RO. 그래서 얘를 마이너스 34도 이렇게 돌리시는 분들 계신데 아니죠. 여기 아니라 절반을 돌리셔야 됩니다. 근데 34의 절반이면 17이죠. 그러면 이제 RO. 여기서 여기 선하고 교차하는 요 교차점을 잡고 마이너스 17도를 이렇게 돌려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돼요? 트림에서 정리를 하면 여기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그렇죠?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된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홈이 나게 되고 반대쪽으로 이제 대칭으로 넘어가겠죠. 이렇게 홈 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게 뭐냐면 이제 R1은 이제 여기서 얘기하면 이제 요 부분이죠. 요 부분이 이제 R1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R2는 이제 요 부분, 아래쪽 부분이 R2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R3 이렇게 돼 있는데, 값들을 보면 범위값으로 주어져 있어요. 범위값으로 다. 범위값으로 이렇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0.2다, 0.5다 그러면 0.2 하셔도 되고 0.5 해도 되고,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저 사이니까 나는 좀 성격이 독특해가지고 나는 0.4 할래. 상관없어요. 왜? 0.2하고 0.5 사이잖아요. 그런 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큰 값을 써요. 0.5, 그 다음에 1, 그 다음에 2 이렇게 쓰는데, 꼭 그렇게 써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험 볼 때나 아니면 실제 설계를 할 때도 저기를 꼭 가장 큰 값을 써야 된다, 아니면 가장 작은 값을 써야 된다, 그런 건 없습니다. 저 범위 내에 들어오면 어떤 값이어도 상관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보면 이제 R1이 저는 0.5를 쓰니까 FR 0.5 해서 이제 여기 이렇게 주고요. 그 다음에 또 필렛. 다 여러 번 쓸 거니까 다중에 M을 입력을 할게요. 다중에 M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R2를 적용을 할게요. R2는 1. R 값을 1로 바꿔서 이제 여기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이제 R3죠. R3 같은 경우는 2. 그럼 R 치고 2를 입력한 다음에 이제 여기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된다. 이렇게 하면 이제 절반을 다 그린 거잖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줘요? 미러. MI. 자, 얘까지 해서 미러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 중앙이 여기니까 여기서 이제 상하로 이제 미러를 해줘야 되니까 여기서 이제 아래쪽으로 미러. 이렇게 해서 이제 그리고 이제 요 내부는 이제 실제 시험 문제에서 어떤 형태로 이제 저게 내부가 구성이 되어 있느냐는 V벨트 풀리하고는 무관한 거죠. V벨트 풀리하고는 무관하고, 이제 내가 이제 내부 설계를 어떻게 할 거냐, 이제 개별적으로 설계를 해서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V벨트를 설계할 때는 호칭 지름을 먼저, 주어진 조건에 맞춰서 이제 감속비라든가 아니면 적용되는 토크 값에 의해서 이제 제일 처음에 해야 되는 건 이제 V벨트를 어떤 종류를 쓸 거냐, 어떤 두께의 V벨트 쓸 거냐, 내가 지금 사용하려는 조건에는 어떤 두께가 그 토크 값을 다 온전히 이제 전달해 줄 수 있고 감당을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제 V벨트의 종류를 먼저 결정을 하고, 종류가 결정 나고 나면 그 다음에 조건에 맞춰서 감속비라든가 그런 조건에 맞춰서 호칭 지름을 결정을 하고, 그 호칭 지름에 맞춰서 이제 이런 식으로 도면을 작성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자, 제가 이제 미니추어로 했는데, 미니추어 같은 경우는 이제 보결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처럼 보결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이번에 이제 보결을 한번 적용을 해보기 위해서 미니추어가 아니라 이제 A타입을 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자, 만약에 이제 A타입이다. 보결이 존재하는 A타입이다라고 한다면,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직경이 당연히 71보다 큰 상황에 나와야 됩니다. A타입을 사용을 하는데 71보다 작은 직경을 가졌다라고 한다면 좀 뭐가 좀 이상한 거예요. 설계적인 개념에서 좀 이상한 겁니다. 이상한 거예요. 만약에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온다 라고 하면 문제 출제하는 사람한테 뭐 문제 있나 저라면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이게 71 이상인데 A가 적용되는 거. 그래서 아마 이제 그렇게 제가 이제 모든 기출 문제를 다 본 게 아니니까 제 판단으로는 아마 아무리 문제 출제하는 사람이 바보가 아닌 이상 A 타입을 쓰는데 71보다 작은 직경을 선정하진 않겠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모르겠어요. 그런 경우가 있는지 없는지. 근데 만약에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한다면 뭐 어쩔 수 없죠. 뭐 그냥 작은 직경에서 그냥 A 타입으로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A 타입이면 71 이상이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뭐 125 초과까지 있고 위쪽으로는 상관없죠. 쭉 해줄 수 있다라는 건데, 저는 한 이제 여기는 개념을 약간 좀 바꿔가지고 두 번째 줄에 있는 걸 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직경을 100이 넘어야 되니까 110으로 할게요. 호칭경을. 그래서 서클. 자, 만약에 이제 호칭경이 D110 110이다. 그러면 이제 얘는 이제 호칭경이니까 당연히 도면층은 중심선 이렇게 나와야 될 거고요. 호칭경 이렇게 정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중심을 하나 잡아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번 설계를 해볼게요. 만약에 내가 이제 110의 호칭경을 가지고 A 타입의 V벨트 풀리를 작성을 하는데 단열이 아니라 보결이다. 12개
그러니까 두 줄 걸 거다라고 이제 결정을 했다고 한다면 이제 이렇게 오겠죠. 여기 일단 호칭경은 그대로 따가지고 올 거예요. 따가지고 오고 MA 당연히 이렇게 중심선으로 바꿔줄 겁니다. 바꿔주고 지금 요게 첫 번째 줄이 걸리는 위치, 요 위치다. 라고 생각을 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딱 끝나는 거고 거기서 이제 F값 전체 폭이 어떻게 되느냐? 자, A 같은 경우는 F값이 10이다. 그러면 이제 최소 10이죠. 옵셋 10 정도 Y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위로 올라오는 건 K값만큼 요 호칭경보다 K값만큼 더 올라야 되잖아요. 그러면 위로 올라 K니까 4.5 그럼 여기서 옵셋 4.5 올라온다. 그리고 MA 속성복사로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트림 정리하면 여기서 이렇게 될 거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이제 K0 같은 경우는 8mm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옵셋 8 해가지고 밑으로 내려주고 MA 자, 여기서 이제 이렇게 적용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L0를 봐야겠죠. L0를 보면 쭉 오면 이제 L0가 9.2다. 그렇죠? 9.2면 이제 9.2의 절반이죠. 그럼 이제 옵셋하고 만약에 계산하기 어렵다. 뭐 4.6이겠죠. 계산하기 어렵다 그러면 작은 따옴표 CAL 컬큘레이터 계산기를 호출하고 9.2 나누기 2 해가지고 옵셋을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옵셋을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각도가 이제 110이었으니까 100 초과해서 125잖아요. 그럼 34가 아니라 얼마? 36이에요. 그렇죠? 36. 그러면 이제 각도 절반 나누면 얼마? 18. 18도다. 그러면 이제 R로 로테이트 선택하고 자, 여기 교차점 잡고 마이너스 18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정리하면 트림. 자,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여기 아까 트림 했었는데 지금 트림 안 하는 이유가 복열이 되면 요 라인은 요 반대쪽에 있는 복열에 전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이거를 보내놓고 나서 하는 거를 권장을 드려요. 그래서 어떻게 해주느냐 미러 이 상태에서 바로 미러를 하죠. 미러를 해서 이렇게 빼주고 그 다음에 이제 열이 하나 추가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추가되는데 기본값이 얼마다? 2다. 그러면 쭉 와서 여기 이 값이 얼마다? 15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CO 카피 요거랑 이제 요 중심선까지 같이 해서 15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MA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가 중심 이제 V벨트가 걸리는 중심이고 그러고 나서 이제 트림 이렇게 잡고 이제 여기 잘라주고 이제 여기 잘라주고 이제 여기 잘라주고 이제 여기 잘라주고 여기 잘라준다. 이제 만약에 이제 복열에서 끝난다, 2열에서 끝난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 만약에 3열이다 그러면 이제 이거 한 번 더 해줘야겠죠. 3열 한 번 더 해줘야 되는데 3열까지는 안 갈 거고 이제 만약에 2열에서 여기 끝났다 그러면 여기서 여기 끝나는데도 마찬가지 F 값을 동일하게 적용해 주시면 돼요. F 값을.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주셔도 되겠죠. 미러 여기 F 값 적용이 됐으니까 여기서 여기 중간점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넘겨주셔도 상관없겠죠. 이렇게 미러로 넘겨도 여기는 이제 10mm가 나올 거예요. 반대쪽하고 똑같이 10mm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트림 해서 정리하면 여기서 이제 이렇게 정리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R 값을 적용을 하면 이제 마찬가지 0.5, 1, 2 이렇게 쓸 거고요. F 이제 필렛 여러 번 할 거니까 다중 M을 해주고 처음에는 이제 0.5 R을 0.5 해서 R 0.5가 적용되는 게 이제 여기 그렇죠? 여기 그다음에 이제 여기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이렇게 된다. 여기가 이제 R 0.5가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 R하고 1을 입력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여기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 그 다음에 다시 R2를 한 다음에 이제 여기 적용되고 이제 여기 적용된다. 이렇게 해주면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좀 중심선 정리하자면 호칭경에 대한 중심선은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센터에 대한 건 이렇게 V벨트 센터에 대한 건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미러 미러 하기 전에 이제 LEN, DE, 2mm 여기 형상보다 살짝 튀어나오는 게 좋아요. 이렇게 튀어나오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미러 MI 해서 요 위에 것만 다 선택을 해주고 엔터 자, 여기를 잡고 밑으로 내린다.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제 똑같이 정리해주면 되겠죠. 트림 자, 요 필렛 가지고 잘라주고 여기 필렛 가지고 잘라주고 여기는 요 가지고 이제 여기 잘라주고 그렇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얘네들도 살짝 삐져나오는 게 좋으니까 LEN, DE, 2mm 해서 여기 살짝 삐져나오고 살짝 삐져나오고 살짝 삐져나오고 살짝 삐져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내부에 있는 형태, 이제 설계를 해주고, 내부에 이제 축하고 어떻게 연결될 건가 하고 이제 기본적으로 요 안쪽에 이제 여러분들 전산응용 기기에서 보면 이제 홈 같은 거 파져 있는 경우 많이 보는데, 그걸 파는 이유는 일단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예요, 무게. 왜냐면 이 상태로 통째로 하면은 이게 하중을 버티는데 전체적으로 이 두께가 다 필요하지 않은데, 굳이 다 필요하지 않은데, 이걸 그대로 남겨놓으면 이제 V벨트 풀리 자체의 무게 자체, 중량 자체가 이제 무거워지고, 그렇게 되면 이제 회전축에 걸리는 부하가 커지게 되고, 그럼 회전축도 좀 더 굵어져야 되고, 뭐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 무게를 줄여주기 위해서 이제 안쪽에 홈을 파주는 경우, 그런 경우가 이제 우리가 시험 때 볼 수 있는 형태고요. 그런 것들은 이제 본인의 목적성에 맞춰가지고 적절하게 이제 파주시고 무게를 줄여주시면 되고요. 무게를 줄여주는 방법은 여러 가지로 존재하기도 하고요. 어쨌든 이제 이런 기준에 의해서 V벨트가 이제 계산이 되고 산출이 되고 이제 설계가 된다라는 거를 잘 이해하시면 되겠죠. 이제 우리가 시험 볼 때는 우리가 V벨트를 설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지금 우리 설계하는 조건들이 이미 문제에는 갖춰져서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조건들을 찾아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V벨트 풀리를 그려줄 거냐가 이제 시험 때 얘기가 되겠죠. 근데 지금 제가 이거 설명드린 거는 V벨트가 뭐고, V벨트 풀리가 뭐고, 그 다음에 어떤 역할에 의해 사용되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설계가 된다. 그러니까 원래 V벨트 풀리가 설계되는 설계 기준에 입각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이제 V벨트 풀리를 시험 문제에서 이제 우리가 풀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